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고요. 4월 달에 찾아왔던 경북 봉화의 청량산 도립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쯤 지나는 새에 완전히 녹음이 우거졌고요. 그 짙은 녹음 속에서도 꽃 피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노루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보는 노루발에 비해서 잎이 많이 좁죠. 상록인 거는 노루발하고 똑같은데 노루발은 잎이 넓잖아요. 동그랗고. 그런데 이 친구는 잎도 작고 좀 좁은 장타원형입니다. 꽃은 매화를 닮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직 꽃이 좀 덜 폈는데 안쪽에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화를 닮은 노루발이라고 해서 매화 노루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노루발보다는 좀 드물게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희귀한 친구는 아닙니다. 상록 노루발인데 잎이 좁은 친구를 만나면 매화 노루발이라고 자신 있게 불러주십시오. 조금 전에 매화 노루발을 소개했더니 노루발이 자기도 소개해달라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매화 노루발하고는 잎이 완전히 다르죠. 이 친구는 동그래요. 꽤 크기도 있고요. 매화 노루발은 잎도 좁고 크기도 손톱만 했는데 이 친구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큰 크기를 하고 있고 동그랗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매화 노루발이 잎은 작지만 꽃은 좀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매화라는 이름을 그 친구한테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친구도 그 친구도 둘 다 겨울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나는 상록 초본입니다. 청량산에는 지금 고강나무가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꽃도 예쁘고요. 향기도 약간 금속성 향이 좀 배있기는 하지만 다른 꽃에서는 맡기 힘든 은은한 향이 매력적이에요. 고강나무는 잎이 좀 독특하죠. 잎의 맥이 이렇게 가운데 맥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3개씩 딱 갈라지는 이런 걸 이제 삼출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3개씩 갈라지는 맥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삼출맥을 보면 이 친구가 고강나무구나 라고 이렇게 얼추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고강나무가 얇은잎 고강나무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얇은잎 고강나무라고 지어 놓으니까 마치 잎이 얇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는 거의 잘 모르겠고요. 이 얇은잎 고강나무와 고강나무의 차이는 암술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둘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운데 가지처럼 갈라진 끝부분이 갈라진 저 부위가 암술대거든요. 이런 꽃에서 수술하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암술대만 남습니다. 자, 암술대가 얼마나 갈라지느냐를 가지고 얇은잎 고강나무와 고강나무를 구분을 합니다. 3분의 1 정도까지 갈라지면 이제 깊게 갈라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얇은잎 고강나무, 그거보다 얕게 갈라지면 고강나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 친구는 3분의 1보다 훨씬 짧죠. 이 친구는 그냥 고강나무인 거예요. 굳이 이런 걸까지 구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고강나무라고 불러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말발도리 꽃도 한창입니다. 꽃 차례가 삼방화서로 아래쪽 갈라지는 부분은 높이가 서로 다르지만 위쪽은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이루는 이런 꽃 차례를 삼방꽃 차례, 삼방화서라고 하는데 삼방꽃 차례를 이루는 꽃들은 산영화서, 산영꽃 차례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꽃이 모여 피다 보니까 화려해요. 비슷한 친구로 계곡부나 이런 데 가면 물참대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 차례도 꽃 모양도 잎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말발도리는 조금 건조한 곳에서 자라고요. 물참대는 좀 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잎은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말발도리는 거친 털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도 사포 만지는 것처럼 좀 거칠고요. 그리고 잎 뒷면에도 털이 있어서 좀 거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좀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운 물참대하고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줄기에 있습니다. 줄기. 물참대는 줄기의 수피들이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말발도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유사한 종인데 잎의 털 유무나 단가지의 수피가 종이장처럼 벗겨지느냐 벗겨지지 않느냐 이런 점들이 말발도리와 물참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잎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조금 다른 친구가 나타났어요. 회목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꽃
필 때 보면 정말 재밌게 펴요. 꼭 이렇게 꽃을 잎 위쪽에다 두거든요.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마치 옛날 여인들이 머리 위에 꽃 모양의 머리 장식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동그란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꽃으로 피어날 것들이고요. 이 친구들도 나중에 이 꽃처럼 피어날 겁니다. 꼭 꽃을 이렇게 잎 위에다 올리더라고요. 다른 꽃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재밌는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회임나무나 화살나무가 우리 주변 산지에서 흔하게 보는 친구라면 이 친구는 좀 깊은 산에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회임나무 종류, 회나무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귀엽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회잎나무입니다. 회잎나무는 잎만 보면 회목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회목나무가 좀 더 잘쪽하다 그래야 될까요?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매우 닮았어요. 그런데 꽃 모습이나 꽃 달리는 자리나 지금 살짝 이파리 위로 올라갔지만 그냥 아래쪽에 이렇게 달리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열매가 된 거고요. 이런 점들이 회목나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꽃이나 열매가 없을 때는 새로운 줄기의 색깔을 보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잎나무나 화살나무는 줄기가 녹색이에요. 그런데 회목나무는 회색빛을 띠고 이 줄기에 사마귀 같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가지의 줄기 색깔을 보고 회잎나무하고 회목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잎이 재미있는 팽나무 종류가 나왔습니다. 산팽나무라고 하는 친구예요. 팽나무에 비해서 잎이 많이 크죠. 그런데 잎이 시작하는 부위에 보면 세 개의 맥이 또렷하게 갈라지는 삼출맥, 이런 것들이 팽나무하고 닮은 구석이에요. 그런데 이 산팽나무는 끝부분으로 가면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린 것처럼 급하게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 꼬리처럼 길게 늘어지는 이런 재밌는 잎의 끝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산에서 산팽나무 보면 잎 끝부분이 참 재미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모양을 하는 팽나무 종류들을 삼팽나무, 왕팽나무로 구분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로 삼팽나무로 통합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북 쪽이나 이쪽 석회암지대 쪽에 오면 이 삼팽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상자 종류가 하나 나타났는데 긴 사상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사상자들이 볕이 잘 드는 들판에서 많이 자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긴 사상자는 산속 응달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오면 가끔 만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다른 사상자들은 열매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 긴 열매가 독특해서 이름이 긴 사상자라고 붙었습니다. 여기 이제 꽃도 조금 남아 있고요. 꽃을 보시면 다른 사상자들하고 많이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 차례가 길어나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잎은 보통 다른 사상자들에 비해서 조금 덜 갈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잎자루에 긴 털이 저렇게 숭숭 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숲속에 오셔서 사상자 종류를 만난다라고 하면 특히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긴 사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숲속에서 만나는 사상자. 사상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또 하나 나타났는데 이 친구는 전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나물로 많이 먹어요. 사생이 나물이라고 해서 먹는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 전호고요. 미나리과답게 향긋한 향이 먹을만 합니다. 열매는 이렇게 조금 살짝 길쭉한 편이에요. 긴 사상자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길쭉하고요. 이 열매가 이제 사상자들하고 좀 다른 면인데 사상자는 저 열매 표면에 가시털이 잔뜩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호는 저렇게 매끈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꽃에도 특징이 있는데 작은 꽃잎들을 한번 보시면 꽃잎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꽃잎 크기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사상자는 작은 꽃잎들이 크기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전호는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이런 비대칭의 꽃을 만듭니다. 수영이 열매를 잔뜩 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쟁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도 그렇고. 그래서 소리쟁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꽃과 열매 달리는 꽃 차례가 많이 다릅니다. 소리쟁이 종류들은 잎 중간중간 겨드랑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나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영은 잎 겨드랑이 쪽은 안 달리고 이 위쪽 부분에 이제 주로 모여 달려요.
그런 부분들이 이 수영하고 소리쟁이하고 좀 다르고요. 열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매우 많이 닮았고, 그런데 열매 달리는 모습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잎으로 가면 수영은 잎자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꼭 창처럼 이런 식으로 연미복 비슷하게 창 모양으로 이런 모양의 줄기잎을 가지는 것도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줄기 참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이게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를 많이 뜯어 먹었고요.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나라고 하는 그 싱아도 어쩌면 이 수영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소리쟁이입니다. 일단 잎도 수영보다 훨씬 커요. 줄기잎도. 그리고 줄기잎에도 이렇게 잎자루가 조금씩 있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짧아지기는 하지만 수영처럼 그렇게 연미복 모양이나 창 모양처럼 줄기를 감싸는 형태로 줄기를 만들진 않고요. 그리고 열매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이 달립니다. 매우 많이 달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들도 있어요. 수영은 일단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위로는 잎들이 없는데, 이 소리쟁이는 이 중간중간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계속 꽃차례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은 전체적으로 좀 붉은색을 띠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소리쟁이들은 이제 익기 전에는 보면 이런 녹색 빛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잎도 진한 녹색이고, 수영은 잎도 조금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줄기가 맛이 없어요. 수영과 같은 새콤한 그런 맛을 내지 않습니다. 의아리 종류가 하나 나타났는데, 외대의아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지 바른 곳에서 보는 의아리들은 꽃이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의아리나 참 의아리인데, 이 외대의아리는 숲 속에서 약간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제 하나씩 꽃이 핀다라고 해서 외대의아리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고요. 외대의아리라고 해서 꼭 꽃이 하나씩 피는 건 아니고 한 두세 개씩 피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의아리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고요. 다른 의아리들에 비해서 꽃수가 적은 것도 특징이고, 나중에 이제 열매 단계가 되면 특징이 훨씬 도드라집니다. 보통 의아리나 참 의아리는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회오리 같은 깃털 모양의 열매를 가지는데, 외대 의아리는 그런 깃털이 안 달린 초승달 모양의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없으면 사실 셋은 참 비슷한데, 이 외대 의아리 잎의 특징을 하나 들자면 이렇게 잎끝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아리들에 비해서 잎끝이 좀 더 길고 뾰족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긴 한데, 사실 잎만 보고 다른 의아리들하고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꽃과 열매가 있을 때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 엉겅퀴 종류들이 꽤 되는데, 이 엉겅퀴가 가장 대표적인 엉겅퀴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엉겅퀴. 엉겅퀴 종류들은 꽃이 위를 보느냐 옆이나 아래를 보느냐, 꽃대가 숙여지느냐 안 숙여지느냐가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꼿꼿이 서 있는 대표적인 엉겅퀴가 그냥 엉겅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 하늘 보고 있는 친구는 지느러미 엉겅퀴인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는 외래종이고, 이 엉겅퀴가 우리나라 토종 엉겅퀴입니다. 그리고 엉겅퀴는 일반적으로 잎 끝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따갑죠. 그런데 이제 큰 엉겅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가시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따가운 느낌이 좀 덜하고 고개도 숙이고, 이런 점들이 엉겅퀴와 큰 엉겅퀴의 차이고요. 나중에 지느러미 엉겅퀴는 따로 보고 지느러미가 어디 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느러미 엉겅퀴가 있었네요. 이 지느러미 엉겅퀴는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날개 같은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지느러미 엉겅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이 친구는 꽃이 좀 많이 펴요. 우리 엉겅퀴에 비해서 많이 피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달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꽃도 좀 작고요. 밭 주변이나 길가에서 도시 주변 이런 곳에서 흔하게 보는 친구는 이 지느러미 엉겅퀴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한 귀하식물입니다. 여기 엉겅퀴 비슷하게 생긴 친구는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도 얼핏 보면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엉겅퀴 종류 집안처럼 보여요. 하지만 엉겅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속이 좀 다른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잎 모양도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잎 끝에 날카로운 침 같은 가시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잎이 부드럽습니다. 잎이 부드럽고요. 엉겅퀴 종류들은 잎 끝이 거의 뾰족한 침이 있어서 따갑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엉겅퀴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고,
꽃은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작습니다. 엉겅퀴는 꽃을 몇 개 안 달고 굉장히 큰 꽃을 피우거든요. 그런 점들이 엉겅퀴와 지친개가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꼭두선이 종류가 하나 나타났는데 큰 꼭두선입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잎이 넓고 비스듬히 서 있거나 아니면 똑바로 서 있는 꼭두선이가 있다면 그 친구는 큰 꼭두선이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꼭두선이들은 양지 바른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꼭두선이는 산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잎이 이렇게 큰 것도 좀 특징이긴 하지만 줄기를 만져보시면 꼭두선이는 줄기에 가시털이 특징이잖아요. 가시 같은 털이 옷에 들러붙고 하는 것들이 특징인데 이 큰 꼭두선이는 줄기에 가시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도 따갑거나 거친 느낌이 없어요. 이 친구가 큰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는 큰 꼭두선이하고 달리 이렇게 덩굴지죠. 이 친구는 꼭두선이 중에서도 잎이 이렇게 여러 장이 윤생하는 갈퀴 꼭두선이에요. 꼭두선이는 가시털 때문에 옷에 다 들러붙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이 줄기를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아래쪽으로 굽어 있는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잔뜩 나 있거든요. 보통 꼭두선이들은 4장이 돌려나는데 이렇게 8장, 9장 돌려나잖아요. 이렇게 6장 이상이 돌려나는 친구들을 갈퀴 꼭두선이로 구분을 합니다. 잎이 여러 장 돌려나는 것 빼고는 꼭두선이하고 갈퀴 꼭두선이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해요. 이런 거친 가시털이나 이런 부분들도 꽃도 그렇고 둘이 거의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꼭두선이에요. 잎이 4장씩 돌려나죠. 아까 갈퀴 꼭두선이는 여러 장이 돌려나는데 이 친구는 4장씩 돌려납니다. 줄기를 보시면 저 가시털 보이시죠? 뾰족뾰족한 저 가시들이 마치 낚싯바늘 굽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저게 이제 털이나 옷에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꼭두선이 덩굴이 있는 곳에 가면 옷을 계속 이 가시들이 부여잡죠. 꿀풀과의 골묵꽃 종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산 골묵꽃이에요. 높은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골묵꽃이 산 골묵꽃이고 조금 낮은 산지나 풀밭에 가면 그냥 골묵꽃이 있는데 둘은 꽃이 달리는 각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 친구는 지금 넓게 펼쳐져 있죠. 이런 각도를 가지는 친구가 산 골묵꽃이고 그냥 골묵꽃은 이렇게 널찍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줄기에 이렇게 딱 붙어서 달립니다. 좁은 각을 이루면서 꽃이 달려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꽃이 달리는 건 둘이 동일하고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이 골묵꽃 종류들의 꽃 피는 모습이 참 특이하죠. 저쪽에 뭔가 주의 깊게 바라볼 게 있는 것처럼 꽃들이 한결같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래쪽은 이제 열매가 맺혔고요. 이 열매가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골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골무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쪽은 지금 한창 펴 있는 꽃과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꽃, 이런 꽃들이 쭉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무한화서의 꽃 차례를 만들다 보니까 열매에서부터 아직 피지 않은 꽃까지 다양하고요. 끝부분에서는 계속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꽃을 피우는 친구죠. 6월 초순 청량산 도립공원 한번 둘러봤고요. 온 산에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는 고광나무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가을에 또 와서 가을의 청량산은 어떤지 9월 무렵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